네, 운전면허 시험은 보통 낮에 보죠. 그리고 운전 연수도 보통 낮에 하는데 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은 밤에 운전할 때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요, 이거를 한번 알아봤는데 김태형 기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한테는 밤길 운전이 특히 더 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밤에 뭐 사고도 많이 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밤길 운전 참 쉽지 않죠. 누구나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면허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인데요.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을 해봤더니 초보 운전자일수록 야간에 사고를 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의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면허 딴 지 1년 미만인 초보 운전자의 경우 그 야간 사망 사고 비율이 그 주간보다 야간이 훨씬 높았습니다. 주간은 약 38%대, 야간은 61%대. 예. 밤에 치명적인 사고를 내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그렇네요. 것이죠. 사망 초보 운전자의 사고. 경우. 근데 15년이 넘은 그 베테랑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야간에 사고를 내는 반대네요. 비율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초보 운전자일수록 밤에 사고를 많이 더 낸다는 그런 얘기죠. 그 상대적으로 그 운전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의 경우에는 해가 떨어진 이후인 저녁이나 밤, 새벽 시간대에 훨씬 더 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운전 배울 때부터 야간 운전할 때 주의점이랄지 요령 이런 걸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서는 이런 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지적하신 부분도 그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밤길 운전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 시험 자체가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면허 시험을 그 합격을 목표로 하는 그 응시생들의 경우 그 야간 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지 않았고요. 면허 시험 합격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학원에서도 그 주간 운전을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 분석을 해봤더니 1종과 2종의 그 보통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 700개가 있는데요. 문제은행 700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야간 운전과 관련된 문항은 약 21문제,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야간 운전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적지 않은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그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원에서 야간 운전과 관련해서 배운 게 별로 없다. 면허는 땄지만 그 운전대를 잡을 자신은 없고 밤길 운전은 더더욱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운전 역사가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야간 운전 교육이 필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인지 한글로도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그 만 18세 미만의 젊은이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그 50시간의 운전 연습을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시간은 꼭 밤에 운전을 해라. 밤에 운전 연습을 해라. 철저하네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또 그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10대 젊은이들한테는 야간 운전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당국은 만 18세 미만의 10대 운전자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첫 12개월간,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저녁 11시에서,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네.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운전대를 잡기 시작한 그 10대 젊은이들이 함부로 밤길 운전에 나갔었다가 사고를 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밤길 운전을 나서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운전은 뭐 사고가 나게 되면 쌍방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초보 운전자들이 밤에 위험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할 만한 그런 제도는 우리도 참고할 만한 것 같은데요. 당장의 초보 운전자들의 밤길 위험 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도로교통공단이 밝히고 있는 야간 안전 운전의 그 수칙 가운데 그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 몇 개 추려봤습니다. 네. 먼저 밤에 그 앞차의 그 미등만 보고 주행을 하면
길가에 정차하고 있는 차까지도 달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나 차로까지 확인을 하면서 주행하는 운전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교차로를 통과할 땐 아무래도 밤에는 낮보다 시야 확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더 느린 속도로 교차로 통과하는 습관 들이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야간 주행 시 그 반대편 차와 이렇게 엇갈려 지나갈 때는 그 두 차량의 전조등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네. 중앙선 부근에 있는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증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혹 현상이 일어나서 보행자가 순간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염두에 두고 더욱더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보 운전자들의 밤길 운전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김태용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운전은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나 또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조심 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